자, 출발! 미래로 가는 여행, 신나는 여행, 친구가 되어줄게요. 서울한산병원과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서울아산병원 미래 상상 더하기.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 유명하신 예. 분. 아이고. 상상 더하기 블랙 권혁수. 핑크 장희령입니다. 오늘은 우리 해계학과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오. 뉴클리어 메디슨. 이거 어려운 거. 자, 바쁘신 와중에 귀한 손님들 모셨는데 각자 개인별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계학과에서 스마일 담당하고 있는 오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학과에서 미미를 담당하고 있는 전공의 유정률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미니가 무슨 뜻인가요? 아, 미미가 미래에 이제 미남이 되고 싶다. 이제, 아니, 예. 미미 그 예쁜 인형 말고 아, 예. 미미. 아, 난 미미 닮았다고 해서 이유인 줄 알았죠. 닮았어요, 미미.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해계학팀 감마 영상 유닛에서 방사선사로 일을 하고 있는 최재민이라고 합니다. 친절 직원을 또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회의 때마다 웃으시거든요. 아, 난 만날 때가 너무 웃고 밝아갖고 정말 별명이 스마일인지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러시고 미미. 예쁜 미미. 예. 그리고 우리 상까지 받으셨던 와 대단한 우리 친절남 표정에서부터 친절이 막 녹아내립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계학 검사의 어떤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전공의 할 때보다도요 검사가 정말 많아진 많이 것 들어가고 많이 같아서 발전이 모르는 있었습니다. 검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검사가 다양하니 한번 크게 어떤 검사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해계학 검사는 지금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종양 해계학 분야에서 에플리스 팩과 스펙트, 본스캔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경 해계학 분야에서 이제 기본적인 에플리스 팩뿐만 아니라 파킨슨이나 치매를 보는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분야에서는 이제 주로는 허혈성 심질환을 진단하는데 많은 이제 심근 스펙트 검사를 하고 있고 현재로는 이제 심장뿐만 아니라 전체 혈관까지 검사를 확대해서 심혈관을 보는 검사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노인 분야에서 이제 노인의 삶의 그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골밀도나 근육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들까지 해가지고 노인 해계학 검사로 검사 분야 이렇게 많은 그 인디케이션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숨 막히게 들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검사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암, 뭐 신경, 뭐 심장, 혈관, 뭐 근육뼈, 뭐 거의 온몸이네요. 이제 해계학과는 이제 다양한 영상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치료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가장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진 게 이제 갑상선 암 수술 후에 그 후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오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거 이외에도 그 신경내분비 종양이나 이제 새로운 이제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비교적 최근에 임상에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단에서 예. 치료로 지금 넘어가는 네. 확대되고 있는 패러다임을 단계. 전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다양한 분야를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세라그노스틱. 네네. 그 영어가 세라그노스틱. 멋있죠. 아니, 한글말은 세라그노스틱인가요? 영어가 조금 이제 복잡하고 여러 용어가 지금 정립이 안 느낌에는 되는데요. 그래서 테라피, 치료와 다이그노스틱 네, 네. 진단을 같이 한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한다. 예, 원스텝. 정답입니다. 역시. 우선 뭐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고 네. 하나씩 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라그노스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세라피라고 알려진 영어의 이제 치료와 이제 다이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진단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이제 합성 용어입니다. 그 용어는 생긴 지는 비교적 오래되었는데요. 이제 그 세라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이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이제 개념이 저희 해계학과에 가장 잘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제 변형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치료를 진단도 하면서 같이 이제 치료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갑상선암도 세라그노스틱인 건가요? 예, 일종의 갑상선암도. 세라그노스틱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진단도 하면서 치료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신호들을 잘 추적하는 영상용 이제 해계학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신호들을 잘 추적하는 치료용 동위원소가 있어서 그걸 이제 그 영상에서
입자가 많이 보이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도 좋은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약간 됩니다. 영상에 바이오마커 같은 개념이 붙어 있는 네네네. 그런 네. 거네요. 예. 오. 예, 세라노스틱스에서 가장 이제 가장 지금 활발하게 이용을 되고 있는 게 이제 신경 내분비 종양이 되겠습니다. 네. 예, 상대적으로 희귀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진단도 어렵지만 이제 치료가 더더욱 어려운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여 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신경 내분비 종양에 걸려서 이제 그 당시 스위스에서 이제 핵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와, 그러면 이제는 거의 예. 예전에 우리 예. 그 뉴로엔도크라인 투머 즉 이제 이런 진단 붙으면은 네. 수술밖에 없고 전이되면 뭐 방법 없어요가 제 예. 전공이 때였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표적 치료에 준한 예. 이제 치료가 바로 가능해진 거니까요. 예. 이제는 되게 생소해집니다. 완전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 네. 저도 이제 해계학과 지금 10년 전에 입국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별다른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해계학 치료 같은 경우에는 무진행 생존 기간도 연장이 됐고 전체 생존 기간도 연장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물질들이 잘 발현되는 게 영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제 치료에도 좋은 후보자가 되시겠고 치료하시고 나서는 영상에서 호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별로 거기에 기능적으로 거기 특이한 어떤 네네. 어떤 생화학적 기전이나 물질이 네네. 있다. 네네. 거기서만 세운다는 그럼 그 네네. 기능을 이용해서 네네. 거기에 침투해서 아주 네네. 고놈만 죽인다. 네네. 쉽게 말해서 나쁜 놈만 죽이는 네네. 좋은 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시작은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요 다음 타자로는 이제 전립선암이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어서 초기 임상 단계에 있고요. 사실은 해계학의 개념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암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입자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방사선 동위원수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은 암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가 상상하고 있는 해계학의 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10년, 30년 있다가 암의 많은 기전들이 예, 예. 알려지고 네네네. 거기에 많은 더 연구가 많아지면 알려질수록 네네. 핵의학 치료의 어떤 옵션들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많아진다. 네네. 예. 그렇게 그럼 생각하고 뭐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네요. 네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연구중심병원이나 연구소 연구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기술이 빨리 접목되는 부서나 영역 중에 하나가 이쪽인 것 같아요. 여기는 개발되면 거의 임상으로 빨리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영상 개발도 굉장히 활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되게 이게 먼 미래 하셨지만 아닐 수도 사실 있어요. 가까이 와 네,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는 우리 여기서 우리 서울아산병원은 그 동의원서도 직접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고 발전이 빠르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얼마 자신 있게 잘 만드세요 지금. 저희가 사실 지금 3명이 나와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100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와, 해계학의 정말 100명이나 돼요. 네, 모르셨죠. 전 교수님만 뵈가 한 명은 제가 해계학의 스마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더 많은 미소도를 가진 분들이 100분이나 이제 병원 곳곳에 계시고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생산 파트, 그다음에 품질도 보시는 파트, 그다음에 진단하시는 파트, 그다음에 촬영하시는 파트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가지고 거의 해계학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다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규모들이 사실 세계를 다녀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해계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가 신경해계학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이제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독게 쓴 병을 진단하는 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병원이나에서도 선두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약간 대기업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생산부터 임상까지 다. 조만간 뭔가 여기저기 이미 제약회사인데. 그러니까 보통 해봐야 뭐 그냥 그러니까. 검사만 좀 하고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약 만들고 임상까지 하고 실제로 치료해줬어요. 네네. 이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기 임상이나 개발한 이제 경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렇게 이제 핵의학 치료가 도입되는 이런 시점에서 초기 임상 시험을 잘 수행하고 그다음에 임상으로 이제 확대 적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 경험을 좀 살리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바쁘게 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페트 하면은 이제 결국 기능, 네. 포도당의 기능을 네네네. 섭취를 많은데 그래서 네네네. 감염된 데도 네네네. 종양 네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활발한데.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네네. 구체적으로 더 네네. 기능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발전이 되나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게 이제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 제사라는 게 종양에서도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감염에서도 활발해지는데 신경계는 거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는 퇴행성 뇌질환, 지금 그 치매나 파킨슨 이런 이제 진단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 뇌세포들이 많이 파괴가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포도당의 그 섭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의 섭취가 줄어든 패턴을 가지고 이제 그 퇴행성 뇌질환의 진단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계학의 방식이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원인이 아니고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것보다 더 원인 단계에 있는 물질들을 촬영할 수 있는 그 동명이소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현재만 해도 지금 말씀드렸던 파킨슨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도파민 운반체들을 그 영상화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알고 계신 알츠하이머병,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원인 물질이 되는 아밀로이드는 이제 2010년대에 그 임상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인 물질 중에 하나인 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 임상을 다 마치고 FDA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확한 진단이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하시면 되는데 뇌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생전에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좀 하기 어렵고 늦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해계학 영상으로 뇌 안에 그 나쁜 단백질들이 쌓인 것을 영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제를 개발하면 그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신경해결 분야의 발전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뇌 안에 노폐물을 측정하는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교수님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노폐물, 그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쵸. 노폐물을 네.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 신경 염증 추적자를 개발하는 게 이제 저희 다음 타겟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처음 인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최근 학회에도 나와 있어서 이것도 10년 안에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검사 시간이 네. 1시간도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좀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펫CT 검사를 받게 되면 보통 그 카메라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25cm, 30cm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전신을 찍지 못하니까 이렇게 칸 이렇게 나눠서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요 한 칸을 찍는데 한 3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펫CT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옛날보다 많이 짧아진 거죠. 그렇죠. 많이 많이 짧아진 짧아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토탈바디 펫CT라는 이제 스캐너가 새로 출시가 되면서 얘는 이제 카메라 크기가 무려 194cm예요. 그러니까 30cm로 이렇게 칸 찍던 거를 이제 성인 남자가 들어가면 2.5분에 검사를 마칠 수가 있게 됐죠. 예. 정말 빨라진 거죠. 네,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카메라가 나오면서 굉장히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검사 시간이 제가 짧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에 굉장히 좋냐면 저는 이제 실제로 검사실에서 환자를 이제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통 이제 노인분들 혹은 이제 소아 환자들이 오게 되면 검사 20분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 어깨를 슥 내리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놀라서 들어가면 아니 환자분 어깨 내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검사 중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50견이 너무 아파. 그러면서 어깨를 안 올리세요 다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있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도 이 허리 통증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 또 이제 노인분들께서 허리가 아파서 자꾸 움직여. 검사 중에 엉덩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딱한 침대. 네, 그냥 평평한 침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제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뭐 이렇게 잘 달래고 얼어가지고 이제 우리 10분만, 20분만 참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검사를 들어가면 5분만 지나면 엄마 이러면서 이제 고개를 막 돌리기 시작을 해요. 무섭죠 또. 네, 네. 무섭죠. 좀 이렇게 통화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토탈바디 펫CT가 들어오게 되면서 검사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잖아요. 거의 뭐 전신을 2.5분에서 3분 안에 찍는다고 하면 사실 이런 그런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표정과 열정이 개발자 같아. 본인이 개발하신 것 같아요. 너무 열정이 막 엄청나신 것 같아요. 막. 네. 아, 근데 저희 검사실 이제 열정이 넘친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네. 이제 여러 가지 검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향점들에서 건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마침 이번에 토탈바디 펫이 새로 출시가 되면서 네. 이런 애로사항을 좀 개선할 수 있을.